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총 2조 8천억 원 규모 다연장 로켓 천무를 수출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가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권 국가로의 첫 진입에 성공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으로 스페인 진출을 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마켓워치 첫 소식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방산 특사단이 노르웨이에 가자마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캐나다를 찍고서 아마 노르웨이에 도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노르웨이 국방부가 맞춰서인지 이제 한국 시간으로도 어제 밤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9일에 다연장 로켓포 도입 사업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우리 돈 약 3조 원 규모인데요. 품목으로는 천무 발사대 16대와 또 미사일 같은 부속 물품 등이 있습니다. 지난 27일에 노르웨이 의회가 다연장 로켓포 조달 예산안을 과반으로 찬성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바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화에어로 천무의 이제 노르웨이 수출은요, 앞서 이제 확정이 거의 됐었던 건인데 이제 양국 간의 엠바고라고 하죠. 즉, 이 보도 금지 기간이 있어서 이 국방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뒤늦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발사대 등 장비는 오는 2028년. 그리고 미사일은 오는 2029년이면 공급이 되고요. 특히 미사일의 경우는 한화에어로가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죠. 이 민영그룹인 WB와 합작해서 현지에 짓고 있는 신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노르웨이에 납품되는 안이 유력합니다. 발사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 또 미사일은 메이드 인 폴란드 제품이 각각 인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나토 회원국인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한국의 손을 잡았다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결과인데 어떻게 좀 가능했을까요, 이게? 노르웨이가 지금 사실상 발등에 이제 거의 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노르웨이 군의 요구 사항을 전부 충족할 수 있었던 국가가 이제 한국밖에 없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에는 노르웨이가 이제 다연장 로켓 가운데 가장 최강 전력이라고 하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하이마스라고 있습니다. 그 하이마스 구매를 원래 검토했는데 가격도 비싸고 특히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 느린 납기 때문에 한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로 눈을 돌렸고요. 하이마스보다 이 한화에어로의 천무 같은 경우는 가격이 3분의 1이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납기 역시 절반이나 짧아서 노르웨이가 눈독을 들인 거고요. 이 돈도 돈인데 이 북극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이제 군이 서둘러 현대화하려 했던 점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만이 이 천무만이 당장의 전력화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한국을 파트너로 낙점을 한 거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접국인 폴란드에 미사일 공장을 짓고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들여야 되는 이 미사일 같은 부속품들을 빠르게 사들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됐습니다. 네. 노르웨이는요, 이제 지난해 자주포 도입 사업 추진 당시에도 독일 대신에 한국을 택한 바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화에어로가 이제 지난 2017년 또 2022년 이어서 2025년에 노르웨이에 세 차례나 K9을 판매하며 단골 고객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성과이고 다음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이 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유럽국들이 한화에어로의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때가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스페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50년 묵은 이 구형 자주포가 있는데요. 미제인데 이제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14문의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이제 7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요. 화력에 이제 중심을 둔 궤도형의 자주포 그리고 이동에 포커스가 맞춰진 차륜형을 각각 드리려고 하는데 한화에어로의 같은 경우에는 K9을 두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9뿐 아니라 K9의 탄약을 운반하는 탄약 운반 장갑차인 이제 K10, 또 군안과 지휘 차량 같은 것들과 함께 현지화 내지는 뭐 기술 이전 같은 절충 교역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을 통틀어서 무기가 판매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가 K9으로 수주를 할 경우에는 새 역사를 쓰기 위해 공을 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 번도 우리 무기를 산 적 없는 스페인이 우리 K9을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일단 K9이 이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서도 점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10여 개국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스페인이 속한 대륙이죠. 유럽에서만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주변국들이 이미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성능, 이 품질이 검증됐다는 건데요.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의 K9,
그리고 K10 생산 공장도 짓고 있어서 구매 시에는 조달 역시 용이합니다. 스페인군이 현재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데 협상을 거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거고요. 신형 장갑차 레드백도 천무와 K9에 이어서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마니아는 총 4조 원대, 약 300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화에어로의 K9과 또 독일의 라인메탈이 만드는 링스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어로는 현재 유럽형 통합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또 그러면서 80% 현지화율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는데 독일이 여지까지 우세했다는 게 중론이었고요. 하지만 천무로 노르웨이를 뚫어낸 것처럼 루마니아에서도 뒤집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마침 방금 전에 실적이 나왔네요. 4분기 영업이익이 2,675억, 예상보다는 17% 정도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거듭되는 성과들이 이번에 나오는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나요? 앞서서 한화에어로가 이제 폴란드에서 여러 사업들을 따내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습니다. 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면 이제 40조 원을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것들이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최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컨센서스를 살펴봐도 한화에어로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9일 즈음에 연간 실적이 발표됩니다. 보시면 이제 컨센서스 기준인데요. 연간 매출액은 약 이제 27조 원 가량, 영업이익은 3조 4,600억 원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배 가량이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직전 4분기가 좀 압권이었습니다. 8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특히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며 1조 1,750억 원을 내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요. 2024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는데 1년 만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연 것입니다. 네. 4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두 지표 모두 최대치를 찍으면서 뭐 적어도 2026년부터 28년까지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눈높이가 문제죠. 눈높이 이상의 성과가 나오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였습니다.